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근처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숲의 동물들과 사람들 사이에 알 수 없는 경계로 존재했지만 그곳에는 특별한 마법의 힘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숲의 중심에는 지혜로운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는 숲의 수호자로서 그 고요함을 지켜왔습니다. 그 숲에는 작은 여우가 살고 있었는데 이름은 루이즈였습니다. 루이즈는 매우 호기심이 많아 매일 숲을 누비며 새로운 모험을 찾곤 했습니다. 어느 날 루이즈는 바람결을 타고 이상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지혜로운 나무는 루이즈에게 큰 비밀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루이즈, 너에게는 숲을 지킬 특별한 능력이 있어. 마법의 바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단다. 루이즈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으나 나무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법의 바람은 숲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힘이란다.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너는 바람을 통해 그 기밀을 읽을 수 있지. 루이즈는 이 말을 귀담아 듣고 며칠 동안 그 소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바람이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숲의 동물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은 이전과 다른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숲의 근처 마을에서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가려고 한다는 예감이었습니다. 루이즈는 지혜로운 나무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그리고 숲의 모든 동물들은 이를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여우는 어떤 경고가 다가오고 있는지 알았기에 동물들은 루이즈의 지휘 아래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루이즈는 마을의 한 소년과 친구가 되어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은 숲에 사는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나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 소년의 편지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숲의 소중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 사이에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고 그들은 숲을 함께 보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루이즈는 자신의 능력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감동했고 이후로도 숲의 마법의 바람과 함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바람은 때때로 숲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었고 작은 여우 루이즈는 숲을 지키는 특별한 존재로 계속해서 존경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아름다운 은빛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울창한 숲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마법의 호수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호수 주변에서는 기이한 현상들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이다. 호수 근처에서는 이상한 빛이 반짝이거나 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이 호수에 사는 수호신이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 신은 은빛 깃털로 뒤덮인 아름다운 새로 날갯짓을 할 때마다 세상이 밝아지며 병약한 이들을 치유해준다고 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미셸이라는 용감하고 진취적인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항상 모험을 꿈꾸며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미셸은 마을 사람들에게 들은 소문을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홀로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양식과 물을 챙기고 호수를 향해 나아갔다. 그가 숲속을 헤치고 나아가자마자 신비로운 느낌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미셸은 곧바로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숲이 점점 깊어짐에 따라 주변의 소리도 더욱 생생하게 들려왔다. 그의 귀에는 새들의 지저귀과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흐느껴 우는 듯한 물소리가 섞여 들렸다. 이윽고 미셸은 은빛 호수에 도달했다. 호수는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은빛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호수 주변의 푸르른 자연이 그러한 장관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었다. 미셸은 순간 마음속 깊이 감탄하며 이 호수에 담긴 전설이 그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호수 가장자리에 다가가자 미셸은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 이외에 다른 어떤 형체가 살짝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 순간 작은 광채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전설 속에 등장하는 그 은빛 깃털이었다. 미셸은 깃털을 잡아들고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깃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섬세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곧 이 깃털이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었다고 느꼈다. 마치 깃털이 그 자체로 무엇인가를 속삭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날 밤 미셸은 호수가에 텐트를 치고 불을 피웠다. 그리고 깃털에 대해 더욱 알아보기 위해 밤을 지새우기로 결심했다. 그가 깃털을 뒤적거리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작은 울림소리가 그의 주위를 감쌌다. 잠시 후 호수 위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커다란 새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전설 속의 수호신이었다. 새는 미셸에게 다가와 은빛 눈을 반짝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미셸은 순간 두려움과 흥분이 몰려왔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새는 그에게 깃털을 주워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 깃털은 그동안 잃어버린 것이었고 그것이 제자리에 돌아온 것에 감사해하며 미셸에게 축복과 함께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미셸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3가지 소원을 정했다.
첫 번째 소원은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소원은 자신의 모험심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마지막 소원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긴 시간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은빛새는 미셸의 소원을 듣고 기쁘게 이를 들어주었다. 새는 이내 깃털을 날개에 다시 끼워넣고 화려한 빛을 발하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미셸은 그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자신이 경험한 이 모든 일이 꿈이 아닐지 스스로 의심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와서도 마을 전체의 번영과 평화가 찾아왔음을 알게 되었다. 마을에 병약하던 이들은 회복되고 땅은 더욱 기름져 주민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소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행복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그 후로도 미셸은 여행을 멈추지 않고 늘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은빛새와의 만남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 미셸은 항상 이 특별한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이 이야기는 후대에 걸쳐 오랫동안 전해지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도 여전히 그 호수를 마법의 호수로 여겼고, 미셸의 이야기를 통해 꿈과 희망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라페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았다. 라페르는 항상 호기심이 넘치고 용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모험심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설로 전해졌다. 라페르의 마을은 숲에 둘러싸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신비한 존재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믿었다. 이 숲에는 오래된 나무와 끝없이 펼쳐진 녹음이 지배했으며,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라페르는 이러한 숲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어느 날 라페르는 친구와 함께 숲속으로 모험을 떠났다. 그들은 잔잔한 강을 따라 걸었고,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 깊게 나뭇가지에 표시를 했다. 걷다 보니 그들은 마법의 문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스톤 아처형 구조물에 다다랐다. 이 문은 오랫동안 마법의 힘을 지닌 물건을 지키고 있다고 전해졌다. 라페르는 그 문을 통과하면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 말했다. 이 문을 들어간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준비됐어? 친구는 조금 두려웠지만 라페르의 용기에 감화되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문을 지나자 주변의 경치는 즉시 바뀌었다. 그곳에는 반짝이는 꽃들이 피어 있었고, 하늘에는 금빛 새들이 날아다녔다. 그때 거대한 나뭇잎을 타고 나타난 요정이 그들을 반갑게 맞았다. 요정은 자신을 피올라라고 소개하며 마법의 문을 통과한 자들은 숲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숲의 시험은 결코 쉽지 않았다. 첫 번째 시험은 자연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라페르와 그의 친구는 작은 시냇물과 나무의 속삭임을 집중해서 들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동물의 울음소리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퍼즐로 풀어냈다. 두 번째 시험은 용기의 거울이었다. 이 거울 앞에서 자신의 가장 두려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 라페르는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그것을 마주하고 말했다. 나는 너를 넘어설 수 있어. 그러자 그의 두려운 모습은 옅어졌고 그들의 결단력은 강해졌다. 마지막 시험인 마음의 솔직함에서는 라페르와 친구가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아야 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을 확인한 후 그들은 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을 보았다. 모든 시험을 통과한 라페르와 그의 친구는 비로소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다. 피올라는 그들에게 감사의 선물로 각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용기와 지혜를 깊이 새긴 반지를 주었다. 라페르와 그의 친구는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험을 이야기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자자손손까지 전해졌다. 이 전설은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와 믿음,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라페르의 모험은 언제나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빛나는 별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벨지에서 앙리라는 작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앙리는 그 마을에서 가장 작고 여린 소년이었지만 누구보다 큰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를 귀여워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조그마한 체구를 보고 그가 큰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주변의 깊은 숲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짙은 안개가 숲을 뒤덮고 나무들이 서서히 말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안개가 마법사의 저주 때문이라고 수군댔고, 이는 마을에 큰 불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앙리는 그 안개의 중심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숲으로 들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앙리의 의지를 보고 결국 그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작은 배낭 하나와 단단한 마음만을 가지고 앙리는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의 초입에서는 날카로운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들렸으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숲의 깊이로 들어가자 땅거미가 드리워지고 그의 앞에는 환상적으로 빛나는 고대의 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돌들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것들은 마치 그를 어딘가로 인도하는 듯 했습니다. 앙리는 그 돌들을 지나며 뭔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걸었고 빛나는 나비들이 그의 주위로 날아다녔습니다. 마침내 앙리는 숲의 중심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한눈에 봐도 특별한 마법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마법사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앙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 마법사는 사악한 기운이 아니라 슬픔과 고독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법사는 앙리를 보고 조용히 웃으며 자신이 마을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구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나무는 수백 년 동안 마법의 힘을 계속해서 내주었지만 이제는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마법사는 나무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화했고 앙리의 순수함이 그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앙리는 마법사의 설명을 이해하고 자신의 순수한 마음과 용기를 나무에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법사는 앙리의 마음속에서 사랑과 희망의 힘을 끌어내어 나무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순간 숲은 다시 푸른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안개는 사라졌고 나무는 새싹을 틔웠습니다. 앙리는 마을로 돌아가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용기와 순수함을 칭찬하며 그를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대우했습니다. 그리고 숲은 다시는 안개에 휩싸이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나무 열매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앙리는 자신의 용기를 잃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며 여러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고 그가 보여준 진정한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